네, 우선 후보자 지명되신 거를 축하드리고요. 오전 질의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워낙 짧아서 사실 확인 관계 위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는 1919년, 그러니까 공훈이 씨 공동 창업자, 19년이요? 네, 2019년, 네, 공훈이 씨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에 복귀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맞으시죠? 네. 그리고 이런 이제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훈이 씨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민사소송상 잘 나와 있으니까 확인이 됐고요. 약정서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당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 판결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항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러면 대부분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사실에 기반한 거고, 약정서를 저희가 보니까 퇴직금 지분 등 이 주요 의결 사안이 포함되어 있던데 현재 1인 이사시잖아요. 10억 미만이니까. 주총 의결이나 또는 주총과 준하는 서면 의결 같은 거를 미리 하셨습니까? 그 관련돼서 그 약정서 퇴직금을 만들 주겠다라든지 네. 법인카드 사용 등 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주요 사안인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주총이 있었습니까? 그 약정서를 만들 당시에 그것만 저 주총이 네. 혹시 있었습니까? 그 사실 확인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약정서를 쓸 혹시 기억이 안 당시에 나시면은 왜냐면 제가 대표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죠. 네, 근데 제가 네네. 어떻게 그 이사회를 소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총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 저는- 모르시나요? 네, 제가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이사회 소집이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라 주총 소집할 권한이 없는 이 사람이었어요. 약정서 관련해 가지고 혹시 회사에서 주총이 있었냐? 이사회는 주총을- 소집될 수가 없어요. 1인 네, 이사니까 네, 네. 이사회는 뭐 소집할 필요 없고 주총이 네, 있어야 되는데 네. 주총이 있었는지 그 여부만 확인하는 거예요. 주총을 열 수 있는 아세요? 권한도 모르세요? 네. 저는 모르고 그거는 그때 그거는 당시에 일단 모르시는 거네요? 대표가 할 수 네네.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일단 모르시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은 그 오늘 제출한 자료들을 보니까 이 약정서 기본적으로 이제 3조 지분 이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네. 한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 소유를 했던 주식의 48%는 반환 받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년도 7월 3일자로. 두 번째는 이제 그 공시의 자녀 보유 주식에 대해서 취득가의 120%에 해당되는 가액을 인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수는 하셨죠? 네. 네. 그리고 공시 보유 주식의 52% 이거를 19년도 12월까지 인수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인수가 다 되신 거죠. 인수가 다 됐는데 이 약정서상으로 전체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당했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고 제출하신 내용을 보니까 법원 판결에 의해서 2차 약정서 즉 남은 금액들 2차 퇴직금에 대해서 후보자가 직접 지급했다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맞으시죠? 네, 제가- 직접 지급하셨어요? 네. 네.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4억이 좀 넘는 걸로. 4억이 좀 넘어요. 그래요. 이거에 대한 증빙 자료를 혹시 네, 있습니다. 제출하셨습니까? 이거 제출 좀 해주시고요. 제출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요즘 이제 청년들 집 사기 참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부부들이 전세를 낀 집이 좀 낮게 나왔을 때 사서 좀 보유하고 있다가 전세가 나갈 때 이제 그 전세 금액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집에 보통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까? 보통 자산이라는 거를 취득하면 자본과 부채가 함께 껴 있는 건데 네. 그렇죠. 그러면 자본과 부채가 껴 있는 자산을 인수했을 때는 부채도 인수한 사람의 몫이겠죠. 저 부채 인수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이건 기본적인 경영 상식을 네. 물어보는 거예요. 네. 부채도 그러니까 본인이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현재 그 그러니까 지분 인수를 통해서 회사를 전체 이제 인수를 하신 격인데 네. 그렇게 되면 원래 부채도 승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약정서에도 드러내 있습니다. 부채가 승계된다라고 약정서 2조에 부채 승계와 관련된 내용에 들어 있어요. 이제 문제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정서를 통해서 퇴직금 명분이나 법인카드 방식으로 이 부채를 정산하도록 했고 이거를 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지만 한번 좀 내용 좀 넘겨주시겠어요? 두 번째 페이지. 네, 여기 모르시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선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은 맞다라고 현재 지금 나와 있고요. 그 앞 페이지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원고 명의에 대한 채무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라고 본다라고도 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1차 퇴직금 지급을 해서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1차 퇴직금 지급을 통해서 법원 판결상
공은희 씨가 이거를 가지고 네. 회사 경영을 하다가 일으켰던 이 부채를 상환하는 데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약정서에는 이렇게 퇴직금을 주는 걸로 인해서 회사에서 일으킨 부채를 상환하도록 약정서에 기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제가 이 부분 이 약정서가 보시면 약정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또 계속해서 다른 문건들이 나오는 거. 일단 약정서만 관련해서 여쭤보는 네, 거예요. 그런데 약정서상으로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부채를 상환을 하셔야 되는 의무가 우리 김행 장관 후보자께 있는데 네. 회사 측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부채 상환을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공은희 씨에게 드리고 공은희 씨는 이걸로 부채를 상환한 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보통 배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아니요, 명확하게 아니요. 나와 있어요. 제가 법원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건 아시죠? 네, 약정서가.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건 아시죠?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주시겠습니까? 약정서가요. 정리하겠습니다. 6월인가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약정서가 그대로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행이 안 된 거는 2차 퇴직금 지급에 대한 거를 원래는 회사 퇴직금 그리고 법인카드 이용 이런 것들로 통해서 지급을 해서 공은희 씨가 이걸로 남은 부채, 은행 부채를 상환하도록 계약을 해놨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본인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후보자가 직접 지급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요,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잠깐만 제가 네, 남은 시간 네. 어쨌든 1차 지급분에 대해서는 공은희 씨가 그 돈을 이용해서 회사에서 일으킨 부채를 상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공은희 씨로부터 지분을 다 인수해서 회사를 전면 100% 지분을 인수하게 됐는데 부채를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회사의 부채를 왜 회사의 돈을 이용해서 공은희 씨에게 지급을 하고 공은희 씨는 왜 그걸로 인해서 회사의 부채를 갚았는가 이거를 보통 배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그렇지 좀 않습니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그 약정서 이용 내역은 제가 정말 속일 생각이 없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때 처음에 약정서가 그 후로 계속해서 바뀝니다. 처음에 자 주식에 대한 제가 주식을 전부 다 여기 퇴직금 말씀입니까? 퇴직금으로 받은 이유는요. 그때 당시 윤하명 변호사께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불이 됐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지불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이걸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불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 돈으로 주는 거 맞죠? 근데 변호사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퇴직금 갖고 만약에 그 회사의 부채를 갚지 않으면 맨 처음에 약정서는 그 부채를 제가 떠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떠안을 생각이 없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그 약정이 바뀌는데요. 변호사께서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거 요것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장관님. 그래서,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님, 네. 그래서 이거는 추후 질의에서 네. 답변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예. 네, 제가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12시 좀 지났습니다. 1차 질의를 모두 마치지는 못했습니다만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아니요, 나중에 하시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1차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평소에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AI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뉴스들이 어떤 정보를 나에게 가져다 주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월부터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AI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뉴스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이 뉴스가 나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를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과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AI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전 세계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AI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AI 관련 수혜주로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와 어디로 돈이 몰리는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들도 잘 활용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은 이런 이슈가 돈을 벌어주는 정보가 된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고 이런 뉴스와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저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AI 관련 수혜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재룡전기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이 재룡전기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와주었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게 이 AI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 AI 반도체 공장을 만들기 위해 필수 부품인 변압기 자체 생산이 가능하며 반도체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AI 수혜 관련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재룡전기처럼 이번에도 AI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서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2068-6834 번호로 편안한 시간대에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2068-6834번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어떤 정보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고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기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